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집값과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도 이미 바닥이 난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기존의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절차 등은 이미 다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개인회생 관련한 여러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보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저는 개인회생 신청 후 30회분 넘게 미납 없이 정상적으로 변제해 오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매장이 어려워지면서 2천만 원 정도의 빚을 더 지게 되었고 남은 회차도 현재 변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 정상적으로 변제를 해오다가 추가로 채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현재 남은 변제금과 회차, 그리고 추가로 생긴 빚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 기존의 개인회생 사건 변제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많은 빚이 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로 개인회생 신청을 재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소액이라도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 결정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새롭게 발생되는 채무는 기존 회생 절차의 면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채무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금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 기존 사건의 면책을 받은 후에 새롭게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개인회생 면책받기까지 기간은 보통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변제기획안대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신 후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니 인가 후 최소 3년은 지나야 면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겠죠. 면책 신청서를 제출한 후 면책 결정을 받는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한두 달 내로 면책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법원이나 재판부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개인회생 변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누락된 채권이 있다는 걸 지급 명령서를 받아보고 알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우선 오래된 채무인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 이상 본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급 명령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현 채권자 목록과 동일한 채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동일한 채권이 없다면 현재의 개인회생을 유지하면서 따로 모두 변제하시거나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개인회생하고 신용회복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는 현재 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얼마 전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대신에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사회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가처분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인가가 난 이후에 가처분 해지가 가능할까요? 라는 다소 복잡한 내용인데요. 개인회생과 사회행위 취소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아파트는 다시 본인 명의로 원상회복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처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와 합의를 해서 취하하게 하거나 사회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이혼으로 재산 분할이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의 협의로 진행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떨어지면 압류를 풀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몇 개의 은행을 알아보니 계속 압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일반적으로 인가결정 공고가 난 후 2주가 지나야 인가결정이 확정되는데요.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을 발급받아서 압류 해제 신청서와 함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부동산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현재 연립에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얼마 전 배당기일에 최우선 변제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 집주인은 그 사이에 개인회생 인가가 났는지 개인회생 진행하는 동안에 나머지 비용은 몇십만 원씩 매달 변제한다고 하는데 채권자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못 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본인이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의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었을 것이고요. 예전 집주인의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변제 금액 외에 나머지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추가로 소송을 하거나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도 부동산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와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인에게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지인의 채무를 별채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와서 별채권으로 인정을 못 받고 일반 채권이 되었습니다. 인가 후에 부동산을 팔고 지인에게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이 알고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지요? 만약에 별채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청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청산가치 금액에 따라서 변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일반 채권자가 된 개인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한다면 편파 변제에 해당하고 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다고 하면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채권을 편파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서 사기회생죄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인회생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다뤄봤는데요.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거나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 신청을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해야 되는지 법률사무소에 가서 해야 되는지 부분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종합적으로 법률사무를 대리하는 전문가는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 전체를 대리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